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나왔던 얘기들 위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화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석이었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탄핵심판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한 얘기부터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내란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비무장과 비폭력을 분명하게 군에 지시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계몽령이라는 건 저는 처음 들었고요. 비무장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이 했던 얘기랑은 좀 다르고 네. 거기 출동한 요원들이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뭐 무기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케이블 타이, 포승줄.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비무장, 비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저 오늘은요 한마디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 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훨씬 재밌었고 영화 덤앤더머보다 네. 훨씬 더 스투피드한 그런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네. 대단히 뭐 작전을 짠 것 같은데 호흡이 안 맞은 경우도 있었고 네. 좀 약간 꼬인 것도 있었고 되게 웃긴 말도 많이 했고 네. 바이든 날리면 또 그걸 상기시키는 얘기도 하고 그렇죠. 대단히 웃기니까 꼭 한번 요약본이라도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 웃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세계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나. 약간 비참함을 일깨우는. 그런데 네. 일단 계몽령이라고 했잖아요. 네. 계몽령, 저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푸니까 네. 계몽령은 틀렸고 계몽까지는 맞아요. 그래요? 이때 계는 아이예요. 개의 그러니까 꿈인가요? 이건? 개의 꿈, 네. 계몽이다. 개의 꿈 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21세기 헛된 독재자의 개 꿈이 네. 한낱 낮잠의 꿈으로 끝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네. 계몽령은 아닙니다. 계몽령은 아니다. 이 계몽령까지 하면 개 꿈에 드러나는 주술적 존재. 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네요. 계몽령. 네. 아이다 분명히 이건 여의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참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심판이나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법, 내란죄 이러한 심판에서도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워딩을 좀 살펴볼게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직후에 김병준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냐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뒤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서 이거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뭘 어떻게 봐요? 웃기게 봐야지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 투입된 사람들을 요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를 요원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의원들을 또 요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자기네들이 국회 본청에 난입을 했는데 그 요원들을 스스로 끌어내라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 그 요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요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원들을 철수시키는 거지 끌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제 헌재 심판은 이미 탄핵은 인용이 맞다. 네. 인용될 것 같다. 우리가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런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란 수계에는 해당하지가 않고 최소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거는 받지 않도록 좀 혐의나 형량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바보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령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잖아요.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난 요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고차스럽고 추잡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탄핵 심판보다는 그러면 수사를 위해서 이런 한 거다. 그거 봤을 때. 네. 이 지금 잠깐 과도하게 상상을 해보면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포고령 문제나 비상 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에 관해서
나는 모르는데 김용현이 했나 보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김용현 장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아니고 요원이겠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에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는 국회에 들어간 군인 누구누구 중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아, 그러네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부사가 지금 다 이 사람들이 돌아버릴 일이죠. 특히 사령관들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네. 실컷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는 아니냐. 아마 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지금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 있으면 진짜 싸다구라도 날릴 정도의 심정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 때문에 물론 본인들도 잘못이죠. 그래서 네. 중죄를 지었고 거기에서 처벌받겠지만 그렇게 만든 애초에 태초의 원흉은 누구냐? 대통령 김용현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밑으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요원 끌어내려고 했는데 요원 끌어내려고 했다면서 제가 이제 딱 드문 생각이 자 요원이다 707 옐로 요원이다 또는 인원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국회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인원이라면 그때 이제 보좌관 당직자가 됐고 요원이면 707이나 이런 데 수방사에 요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끄집어낼 거면 왜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그러게요. 자기가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인데 여기가 너무 혼란스럽네? 그러면 끄집어내. 그럼 이 사람들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목적은 분명히 줄 알고 계엄했대잖아요. 군인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알 줄 알고. 알 줄 알고. 네. 민주적 군인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패할 줄 알고. 네. 아, 진짜 미친 척 진짜. 하는 건지 미친 건지. 좀 황당했어요. 네, 황당한 이해가 안 발언이었어요. 되죠. 근데 네. 이상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혹시 일부 국민 시청자께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이런 말들이 영향을 미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럴 수도 있겠나 할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법재판관이 바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원 끌어내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왜 들어갔어요? 바로 물었대요. 네. 그게 일단 안 맞잖아요. 일단. 네. 논리가 전혀 네.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오히려 대통령과 장관의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재판관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지. 직위를 잃게 되는 탄핵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더 이상 탄핵이 들을 오히려 게 빨라진다. 없다. 들을 게 아,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좀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비상 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 이게 계엄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 줬다는 그 쪽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일에 이름 부르면서 잠깐 와보라고 하더니 참고하라고 했고 옆에 있는 실무자가 자기한테 쪽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자기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에 맞춘 건지 오늘 김용현 장관도 그 쪽지 내가 작성했고 내가 이제 그 최상목 부총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대신 실무자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작성했고 결국은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독박 쓰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증언을 한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정도 자체는 저는 팩트는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자꾸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쪽지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걸 일단 대통령이 펜 잡는 걸 제가 한번 못 봤어요. 네. 대통령이 펜이나 이걸 쳐가지고 작성했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근데 지난 20일에 김용현 측의 변호사가 네. 뭐라고 했냐면 그 비상 입법기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계엄에 대한 예비비를 충분히 편성해라. 네. 3가지 항이 있잖아요. 네. 이 항이 들어가 있는 문구는 김용현 장관이 건의하고 그다음에 실제 작성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의하고 작성했다가 뭐냐면 건의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대통령이 허락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 하에서. 대통령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옆집 아저씨 보여주고 어때? 괜찮네. 이러면 옆집 아저씨는 책임이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근데 대통령한테 보여준 거는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떠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기한을 한 거고 결제 사인이 없었다 뿐이지 사인은 사실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작성한 실무자가 누구냐. 이것보다 핵심은 대통령이 결정했느냐. 네. 근데 대통령 머릿속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방송 본격 들어가기 전에 동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동물과 네. 같은 이유로 그분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한 게 명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지시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다른 장관한테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그렇죠. 지시인 거잖아요. 같은 오히려 장관인데. 경제부총리 겸이잖아요. 네. 최상목 대행은 당시에 기재부 장관이면서 경제부총리 겸인데 본인보다 더 상급자예요. 서열도 더 높고 네. 그런 분에게 쪽지를 건네주면서 이대로 해. 그리고 사실은 또 외교부 장관에게도 줬고 경찰청장에도 줬고 문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아마 단 페이지짜리겠죠. 네. 여러 명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엄이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각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국정에 뭘 한다고. 네.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외교 문제를 그러면 그것도 김용현 장관이 미국과의 관계는 이래야지 불가능한 겁니다. 건의는 기한은 김 장관이 했을 수가 있지만 결정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그래도 아무리 미치광이어도 지도자였다면 그래 내가 하라고 했어.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겁 네. 많은 덩치 큰 동물이 발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썼고 누가 실무자가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대통령에게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했다. 그게 그렇죠. 중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봐요. 똑같으시군요. 네. 보탤 거 없으신가요? 없어요. 좀 보태주세요. 뭐 못하지? 아니 네. 그 작가님이 오늘 우리 저녁으로 치킨을 주신 이유가 네. 있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하니까요.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똑같이 봐요. 똑같으시군요. 네. 보탤 거 없으신가요? 없어요. 좀 보태주세요. 뭐 못하지? 아니 네. 그 작가님이 오늘 우리 저녁으로 치킨을 주신 이유가 네. 있네. 지금 김용현, 윤석열 이 분들을 닭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좀 그런 생각이 의도다? 그런 의도 같네요. 오늘의 보니까. 음식이.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작성한 것은 뭐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김용현 장관이 오늘 한 발언 중에 이런 발언도 있어요. 네.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건 또 뭔가 그래요? 그런 말은 이런 있어요? 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내용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란 수괴가 될 텐데 네.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네.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동조 세력으로 돼서 김용현을 사면해준다? 뭐 이런 스토리를 생각을 하나? 근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어쨌든 네. 거의 다 내가 알아서 했어요. 이거잖아요. 네. 좀 어떠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네. 저 대통령님, 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기 가서 좀 포고문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작성하고 하고 대통령님은 비상계엄 선포나 이거 하세요. 네.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김용현 장관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다. 맞습니다. 그냥 김용현 장관도 제가 보면 입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고 있고 네. 대통령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포고령에 대해서 같이 그게 이제 가장 유일한은 아니죠. 그래도 아니지만 분명한 증거거든요. 포고령은. 네. 뭐 누가 썼냐. 물론 쓴 건 김용현 장관이 썼지만 대통령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네. 김용현 장관에 따르면
법전까지 대통령이 뒤져가면서 그러니까 그 문구에 맞춰가면서 했다는 거잖아요. 법전까지 뒤졌는데도 그 정도 문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다른 한편 또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걸 봐서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전혀 면할 수가 없고 여전히 전 우두머리는 여전히 뭐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렇게 공개가 봐야 없다. 됩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에게는 세세한 작전들 이런 것까지는 다 보고를 안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 원인은 첫째, 대통령이 게을러요.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송채 반장님, 네. 김용현 의원이 오늘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다고.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준 문건도 내가 작성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시킨 거잖아 이거. 내란 수기가 맞다니까 김용현이. 그러면은 이런 윤석열 발언들 대통령은- 보면 진짜 네. 다 본인이 다 한 거야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건가요? 그럼 대통령이 윤석열은? 지금 다른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건의하고 네. 승낙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알겠습니다.